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풀버전은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첫 번째, 수도권이 다시 반전하고 있고 지방에서도 여전히 뜨거운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방에 그동안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투기 과열 지구에 지정되지 않는 지역을 새로 그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랬고, 그동안 지금까지 개인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규제책이 시행됐는데 그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법인 제도를 이용했었는데 그 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고가주택에 대해서 주로 9억 초과의 고가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9억 이하의 중저가 이런 부분이 또 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다고 생각돼서 이 중저가 이하도 규제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데서 이번 규제책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부 대책 방향은 첫 번째, 어쨌든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대출 제한을 하는 이유는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규제하겠다는 건 뭐냐면 투기 수요를 차단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그동안 지방의 수도권이라든가 대전, 청주 쪽에 이런 쪽에서 그동안 달구어졌던 그런 지역을 좀 냉각시키기 위해서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투기과열지구로 좀 확대 개편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송파라든가 이 복합 도시가 복합 그런 호재가 있는 그런 경우에 그 영동 이쪽에 토지 허가를 제도를 도입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갭 투자를 차단해서 집값 상승을 잡겠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쉽게 재건축에 대한 호재가 들썩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실수요가 아닌 주택 매매라든가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줬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혜택을 제한을 해서 이 목적으로 해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조정 대상 지역은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6월 19일자로 해서 좀 추가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 지형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요.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는 지역들 파란색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표시해놨죠. 이 그림으로 표시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표로 각 지역을 이렇게 정리해놨기 때문에 서울은 전 지역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이런 거죠. 자, 가계 대출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 주택은 주택담보 신규담보 대출이 금지된다. 1세대 주택도 원칙적으로 금지다. 그래서 기존 주택을 2년 내 조정 대상 지역이죠. 그리고 투기 과열 지역은 1년 내 처분 및 전입 조건을 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강화하겠다. 두 번째, 고가주택 9억 초과되는 고가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외에 주택담보대출 금지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 투기 과열 지역 이런 경우는 주로 LTV가 9억 이하는 40%, 9억 초과는 20%, 10억 초과는 0%, DTI는 40%. 요거는 2019년 12월 16일 날 규제책이 이미 발표되었죠. 이 내용입니다. 그동안 이제 사업자 대출 관련해서는 일반 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안 됐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런데 주택 매매업이라든가 임대업 사업자는 어느 정도 주택대출을 허용해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서는 완전히 다 사업자 대출, 법인 같은 경우도 전부 주택담보대출을 전부 금지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세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2020년 6월까지, 요거는 작년 12월 16일 날 발표된 대책입니다. 이런 것에 다 포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 이주택 보유자 중과세, 종부세, 추가과세, 이것도 작년에 규제책이 다 나온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유세세 상한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거 작년에 발표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되면 이런 규제를 받기 때문에 더 넓게 그동안 많이 오른 지방의 경우도 이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 같은 경우는 설립 인가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안 되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시점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또 안 되고 이렇습니다. 정비 사업에 있어서 재당첨 기간도 제한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 기한도 옛날 6개월에서 2년 후 제한하더니 최근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억 이상은 주택 취득 시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도록 하고 있고, 9억 초과 시에는 증빙자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또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서울의 일부 지역, 송파와 그 다음에 영동 이런 쪽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기적 주택수에 대한 조사 체계를 강화시키겠다는데 뭐 잠실이라든가 용산 정비창 이런 쪽에서 지금 실거래를 기획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앞으로 계속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조달계획서 대출 대상을 기존의 3억에서 지금은 제한의 금액에,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제출하고 증명서류도 제출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증빙자료도 역시 제출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인데 이것도 뭐냐면 주택담보대출 지급 시 전입 처분 요건을 강화하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옛날에는 조정대상 지역은 2년, 투기과열지구는 1년 내에 전입을 하도록 했는데 9억 초과 주택에 한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무조건 금액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전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1주택자는 마찬가지로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이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입. 자,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가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주택 매매 계약을 전제로 한다. 그 다음에 주택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전입 의무가 없었으나 이거는 강화해서 3개월 이내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이를 위반하면 대출금을 해소한다라는 뜻입니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 이용 제한을 이제 강화하는데, 옛날에는 9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제한을 했는데 지금은 3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고가주택에서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에도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택보증공사가는 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보증공사 간의 그 갭이 발생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그거를 한도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는 2억으로 낮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비사업 규제는 자, 안전진단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심사하는 사람들을 좀 더 비공개로 해서 책임 있게 하고, 그런 경우 또 안전진단 검사를 잘못한 사람은 형사적인 처벌 이외에도 입찰 제한이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허술하게 안전진단이 되어서 재건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도 강화하고 자문위원회 책임성도 강화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재건축 관련해서는 옛날에는 그냥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사기만 하면 조합원 입주권이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로 거기 가서 2년 이상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2020년 12월 이후부터 적용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이제 돼 있는 건 안 되겠죠. 그리고 기왕에 법인 명의로 산 경우도 이제 입주권은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2020년 12월 이후로는 법인 명의로 사면은 법인은 실거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법인은 실제로는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현금 청산으로 되기 때문에 무의미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법인의 경우는 실거주라는 개념을 전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실거주는 자연인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역시 법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물론 이제 법인의 경우도 대표가 산다고 하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좀 약간 억지성이 있기 때문에 법인은 2020년 12월 이후로는 재건축 입주권을 투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나온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법인이에요. 그동안
개인에게 규제책이 집중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거를 개인에 대한 규제책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 법인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할 만큼 많은 규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옛날에 주택 매매업이라든가 임대업 사업자에게는 담보대출이 됐는데 아예 대출을 못하도록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에 대한 세제는 자 종부세율에서 옛날에는 법인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종부세율을 이제 개인의 납세자 한 사람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개인에게 있어서 최대의 세율을 매겨버려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작년에 12, 16 대책 나온 건데 일반의 경우는 자 과표 자 이거는 공제 금액을 빼고 난 금액이 과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9억 94억 초과다 그러면 3%를 매기는데 법인은 그 과표를 공제를 빼고 나서 3억 이하라 하더라도 얼마로 0.6%가 아니라 뭘로 3%를 매겨요.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 2주택이라든가 3주택 이상인 경우는 최대 4%까지 매길 수 있다. 예컨대 법인이 옛날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면 법인이 기초공제가 6억이니까 4억이었죠. 그러면 4억은 이 구간에 포함이 돼요. 하나 갖고 있다라면 0.8%니까 4억에 0.8%면 320인가요? 4억 곱하기 0.008 그러면 320만 원이었거든. 그런데 이걸 3%로 한다 그러면은 3%이기 때문에 4억에 4%면 1200만 원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 기초공제까지 없애버리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지는 겁니다. 금액이. 이런 제한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종부세 공제 6억을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개인이 주택이 3개가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개인이 하나 가지면 6억, 한 채는 9억, 두 채면 6억이었거든요. 그 공제해 주는 게. 그런데 그래서 세 채 중에서 두 채는 법인 A, 법인 B로 이렇게 해서 법인 A의 6억, 법인 B의 6억 이렇게 공제택을 받았는데 그거를 못 받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한다. 그래서 이거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부터 부과부터 적용하는 건데 이거는 세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기존의 법인이 매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매입 시점에 대한 예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대책 발표 전에 법인 이름으로 한 것도 종부세 대상의 규제 대상이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공제 6억 없어지고 그 다음에 최고세율인 3%와 4%로 종부세가 나온다고 하면 법인 사업자는 어마어마하게 종부세가 엄청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법인의 조정대상 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를 하겠다는 건데 자 옛날엔 장기사업 임대차 장기 임대 등록을 하면 종부세에 대해서 합산해서 배제를 해줬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개인의 경우는 18년 9월 14일 이후에 자 주택사업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를 과세를 했어요. 18년 9월 14일 이전에 했으면 배제해줬는데 이후면 과세했어요. 근데 법인은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법인의 경우도 2020년 6월 18일 이후 그러니까 내일 이후로 장기사업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를 과세하겠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대책 발표 전에 즉 오늘 이전에 장기 임대사업 등록한 주택은 종부세에 대해서 합산 과세를 안 하겠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제 내일 이후로 장기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만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이 기존 법인세율 10에서 25%에다가 10%만 했는데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추가 과세를 제외했는데 앞으로는 추가세율을 10에서 20%로 올리고 그 다음에 내일 이후로 이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 매매업자도 중개업과 같이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거고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실거래 역시 특별 조사를 한다는 거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요건. 자, 부동산 매매 법인 설립 후 6개월의 주택 매수, 그 다음에 과밀 업체권 권역에서 법인 후 주택 매수 이런 경우에 한다고 합니다.
법인거래소 조사를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12.16 대책 및 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서 종부세, 양도세 강화, 임대주택 혜택 축소, 불법 전매, 청약 제한 강화 이런 것은 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이런 것을 개정을 해서 연내에 완성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핵심만 살펴봤습니다.